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신상열 소장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R&D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본래는 원래 진작 돌아왔어야 되는데, 덕분에 명절을 잘 쉬었네요. 네, 원래 명절에는, 1월 달 명절에는 이 사업계획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올해는 이제 공고가 늦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안심을 해서, 역시나 또, 친절하게 접수도 또 3월 달에 하니, 참, 이제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실제로 지금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주기로 한 건 또 다 주겠죠. 주기로 한 것도 안 주고, 또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네, 아무튼. 한번 그 시장 대응형 세부 지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소기업은 이제 기정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과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기정원이 하는 과제고요. 이게 전담기관입니다. 기정원이 여기가 이 전담기관이고요. 주간부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죠. 주간부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는데 중기부라고 할게요. 중기부가 되는데 지금 이 가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바로 요 이제 시장 대응형 과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중기부 산하에 이제 있는 전담기관인 기정원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혁신 기술혁신 개발 사업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시장 대응형 과제가 되는 겁니다.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117억 규모의, 117억 원 규모의 65개 과제 내외고요. 그러니까 자유 공모기는 한데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에 그 속하는 분야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을 확인하시고요. 아직까지는 202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이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리그가 좀 약간 상위 리그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창업 3년, 창업 3년, 창업 7년 미만의 요 기업들이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는데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0억 원이 넘어야만 그리고 또 창업 연도와는 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넘지 않으면 또 지원을 못하는 그런 과제가 바로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제 기술혁신개발 사업 시장 대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원 기간 및 한도를 보시면 이제 최대 2년인데 이제 5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 최대 2.5억 원 이내고요. 그러니까 24개월 동안의 과제 기간에 이제 1년 동안 12개월 동안은 2.5억을 주고 또 나머지 12개월은 이제 2.5억을 준다 이런 얘기고 최대 5억 원을 주고 평균은 이제 4.8억 원 이내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연구 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 75% 이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5억이라 그러면은, 이제 5억이라 그러면은, 이제 75%라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5억을 0.75로 한번 나눠볼게요. 5억을 0.7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억을 나누기 0.75 하면은 6억 6,6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6억 6천이다. 6.6억 원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6.6억 원에서 5억 원이 이제 정부 지원비가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최대가 5억 원이니까 5억 원. 이렇게 하시면 어, 우리 기간 부담비는 이제 1.6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억 원. 한번 해볼게요. 이 6.6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총사업비. 이해되시죠? 네. 요 이제 5억 원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 되는 거죠. 지원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총사업비에서 5억 원을 빼니까 이 1.6억 원이 대략적으로 우리의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사업비의 개념, 그죠? 총사업비의 개념, 그리고 정부지원금의 개념, 그죠? 그리고 기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6억 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서 연구개발을 하고 5억 원을 받는데 1.6억 원이라는 현금이 갑자기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연구개발비는 물론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 요거죠. 5억 원과 그죠? 기관 연구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 1.6억 원을 더해서 이 연구개발비 총사업비가 6.6억 원이 되는 건 맞지만 1.6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예, 1.6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 나중에 보시면 이 기관 연구개발비도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어요. 현금하고 이제 현물하고 부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쭉 뭐 지원 규모가 다시 한번 나오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총 24개월의 이제 기간인데 보시다시피 5월 1일 날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5월 1일 날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2차년은 이제 12개월 통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8개월, 여기 있는 8개월,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월 해서 보시면은 이제 24개월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 12개월, 요거 더하면 12개월. 그래서 총 연차로는 이제 3년 차인데 연차로는 3년 차인데 개발 기간으로는 2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총 연구 기간 2년 이내에 기술 개발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고 작성할 때는 계획서 자체는 이렇게 3차 년도로 작성을 합니다. 이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요 계산대로 하시면은 요 계산대로 하시면은 1.6억 원의 기간 부담 연구 개발비를 부담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현금과 현물을 중에서 10%만 현금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6천이라고 하더라도 1,6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부담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5억 원이 최대지만 4.8억 원이라는 기준 하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현금이 보시다시피 이제 1억 6천인데, 맞죠? 1억 6천이 아니죠.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왜 1,600만 원이냐면, 이게 1,600만 원이고, 현물이 1억 4,490이에요. 그래서 약 1억 6,100만 원에, 이 아까 보시면 25%죠. 여기 나와 있죠? 25%. 25%의 이게 프로테지입니다.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중에서 10%만 현금 부담이기 때문에 1,6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4억 8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인데 그걸 이제 현금이 아닌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사용하는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구 인력에 대해서 기존에 나갔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4억 8천만 원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610만 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75% 이내이기 때문에 74.9%라는 예시를 드러났고요. 25% 이상이기 때문에 25.1%라는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춰놓은 예시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제 우리가 얼마짜리 사업에 어떻게 어떤 연구개발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실 것인가를 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인력 인건비는 보시다시피 현물 계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존 인건비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 현금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이에요. 최근 3년 동안은 기존 인건비도 어,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산정 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산이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인력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계산이 가능한 게 맞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은 안 되고 이제 신규 채용은 된다. 근데 신규 채용은 6개월 이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과제 공고일까지니까 그죠?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채용했다. 혹은 뭐 작년 10월에 채용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으로 계산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그것도 또 정부 지원금으로 또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그런 이제 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연구 개발비, 이거는 이제 40% 이내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요. 직접비에서.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직접비, 간접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공고문 읽기니까, 공고문을 좀 중심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 청년 인력을 의무 채용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 과제당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에서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 명 이상 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억 원을 받지 말고 4.8억 원을 받는 게 낫겠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 의무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안 뽑히기도 하고요. 뽑았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받은 돈을 또 토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규정이 나오면 5억 원이 아닌 4.8억 원을 수령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만 34세까지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직 4대 보험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리스 또는 이제 SM테크 시스템에 연구원 이제 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이제 당연한 거고. 이반 시에는 인건비, 어, 계산 금액 전액을, 이제 수행 기업에게서 이제 국고로 환수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선정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지금 보시면 신청 접수를 이게 지금 3월 달에 합니다. 밑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3월 달에 한다라는 거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이제 이 평가 기준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접수 기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3월 4일에서 3월 18일까지 오늘이 2월 16일이니까 그래도 약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다 과거에는 SM테크에서 했는데 일부 과제를 빼고는 지금은 다 아이리스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신청 접수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절차들이 나와 있으니까 절차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구자는 과제 책임자든 아니든 바로 이 국가연구자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인데요. 요건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제출 서류부터 해가지고 요 이제 기타 사항은 제가 뺄게요. 그리고 이 전략기술 로드맵 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